자동차를 경매로 넘겨서 낙찰 대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변제금 3,6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자동차로 갚은 거고 개인회생에서는 2,6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질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으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은 채무자가 차량을 유지할지 또는 포기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차량 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다 갚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포기하고 채권자에게 넘기면 차는 없어지지만 차량 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채무도 없어집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 링크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이분은 차량을 포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쭉 이어갔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의 최종 결론은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예상해 드리는 겁니다. 특이한 상황은 없는 분이셨고요. 무난하게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예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총 변제금과 변제율까지 예상해 드렸는데요. 그러자 이분은 질문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질문 내용은 차를 포기하면 채권사가 경매로 차를 넘길 거고 채권사는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받게 될 테니 그러면 총 변제금에서 낙찰 대금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채권사에게 줬으니까 해당 금액만큼은 차로 갚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인 거죠. 어떠세요? 얼핏 보면 맞는 말 아닌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변제금 100만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금 3,60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었고 자동차를 경매로 넘겨서 낙찰 대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변제금 3,6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자동차로 갚은 거고 개인회생에서는 2,6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월 변제금은 100만 원에서 대략 72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타당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도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하신 거면 개인회생에 꽤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일반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 정보를 얻는 통로는 결국 온라인일 텐데요.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그리고 요즘에는 AI도 종종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개인회생 관련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가 없으세요. 단편적인 지식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릴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고 이해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책 보고 개인회생 신청서 직접 작성해보고 보정도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 담보대출이 있는 자동차는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리려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고 그러면 예상된 낙찰 대금은 변제 계획의 총 채무에서 제외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채무가 자동차 담보대출 포함해서 5천만 원이고 자동차 경매 예상 금액이 1,000만 원이면 개인회생에서의 채무 총액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자동차 경매 예상금액 1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의뢰인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질문하신 것처럼 총 변제금에서 자동차 경매 낙찰 대금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경매로 넘기시든 경매로 넘기지 않으시든 변제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경매로 넘기지 않고 자동차를 유지하시려면 자동차 담보대출은 개인이 생각하는 별도로 다 갚으셔야 하는 거고요. 자동차 포기하시고 채권사에 넘기면 자동차도 없어지고 자동차 담보대출도 없어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포기했으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변제금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변제금은 자동차를 유지하시든 포기하시든 동일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맥락의 영상을 이미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이었는데요. 사기를 당한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덜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최종 결론은 변제금 계산하실 때 출발을 월 소득에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단 월 변제금이 나오고 36개월 기준으로 총 변제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 변제금과 청산가치를 비교하시고 변제율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하시고 변제율이 너무 낮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계산하셨던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으로 개인의 생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월 변제금이 줄어들거나 변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